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 위한 편의 방송 사회경제 약자들과 함께하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 올해는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노동 존중,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그걸 실현하는 건 굉장히 요원한 것만 같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봉제업체 현장, 사실 거기서부터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저께는 저희가 특수고용 노동자, 어제는 택배 노동자들 이슈를 다뤘는데 오늘은 봉제 노동자들 이슈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패션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이 바로 봉제 업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흔들리는 패션 산업, 봉제업체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오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노회찬재단 김영탁 사무총장님, 그리고 서울봉제인지회 이정기 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어려운 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무총장님, 노회찬 재단은 우리 고 노회찬 의원님 유지를 이제 계승하고. 맞습니다. 예, 회원들도 많이 가입한 걸로 아는데. 예, 한 6,500명. 아, 6,500명 대단합니다. 예, 더 많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맞습니다. 예. 노회찬 재단 같은 곳이 한 10만 명씩 회원이 돼서 그래야 우리 민주주의가 강해지고 노동 존중이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홍보 좀 하고요. 예, 이정기 회장님. 저번에 작년에 우리 TV민생연구소 안진거리 간다 코너에서 제가 회장님이 위원장님이 하던 그 봉제 공장 조그만한데 직접 가서 같이 작업 조금 했던 기억 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어지셨다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작년에 불과 봄에 잠깐 뵀을 때하고 예, 지금 자료화면도 나가네요. 지금 상황이 그땐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일감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군다나 그 봉제 그 1년 두 번의 성수기가 있는데요. 봄 성수기, 가을 성수기를 놓고 보는데 보통 그 봉제 1년 최성수기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보는데 2월 초부터 6월 한 초 중순을 성수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공교롭게 코로나가 시작될 때가 겹쳐가지고 물론 봉제 산업이 가면 갈수록 뭐 안 좋다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엎친 데 접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봉제거리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창신동이잖아요. 회장님, 그렇다면 기존에는 일감을 주로 어디서 받으셨어요? 보통 한 20, 30년 전에는 전통적인 뭐 평안시장, 우리 잘 아시다시피 동화시장, 평안시장, 그 전태일 열사가 그 계셨던 그 상가 주변으로 일감을 많이 받았었죠. 남대문, 동대문 주변에서 20, 30년 일감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뭐 온라인이 좀 많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상당한 수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특이한 상황이 그 생산과 유통을 연결해주는 프로모션이라고 해가지고 좀 그런 쪽에서 일감을 좀 많이 주로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봉제 노동자들이 저번에 작년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보니까 서울시만 1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랬나요, 회장님? 등록된 업체가 뭐 조사했으니까 뭐 실제로 더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 더 많은데 트레이서 보니까 10만 명이 넘는, 정말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봉제 노동이 이렇게 많구나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 이렇게 일감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막 중국의 막 저가 옷 때문에도 힘들어지고 저도 대충 들었는데 어떻게 하루하루 버티고 계세요? 많이들 힘드실 것 같아서. 지금 보통은 기존에 있던 일을 하고 계시죠. 일이 있으면 나와서 일을 하고 없으면 본인 지인이라든가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일감을 알아보긴 하는데요. 없으면 그냥 쉬는 상태가 되겠죠. 물론 쉬면 무임금입니다. 그렇죠. 뭐 무급휴직 그 지원도 못 받고 있죠 지금. 사장님들로 막 되어 있어가지고 분류가. 아무튼 특수고용 노동자, 택배, 봉제 오늘 제가 꼭 다뤄볼 이슈들인데 총장님, 일단 서울 봉제인 공제회. 노동조합인 것 같기도 하고 공제가 있기도 한데 뭐 그 차이도 약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봉제인 공제 만드실 때 자료도 뭐 만들고 교육도 하고 같이 지원도 했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 왜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이 이 봉제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지. 제가 작년 11월 달에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으로 왔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봉제인 지회와 함께 이 봉제인 공제회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달에 그 화성식품 노동조합 산하에 봉제인 지회가 만들어졌고 작년 11월 27일 날 봉제인 공제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봉제인 공제회는 노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뭐 교재도 만들고 또 일본에 연수까지도 갔다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규모가 그 정도는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이 상호 부조 정도 그리고 이제 조합원 대출을 이제 곧 시행하게 될 텐데요. 조합원 수가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상호 보험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뭐 영리 보험들하고 경쟁이 되겠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비가 거의 안 들거든요. 노동자를 사게 되면 사업비가 사실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으면서도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개가 안 돼 있어서 이 그러니까 공제인 공제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 공제 전체로 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간단히 소개드리면 이 총장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보험도 흥국생명 해고 노동자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보험 전문가이시고 또 노회찬 재단이 노동 존중이 유지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지원하는 업무도 하고 계시고.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다음에 아까 화학 이제 화섬 노조 나왔는데 화학 섬유 노조니까 우리 봉제인들이 옷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섬유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잘 설명해 주신 거죠. 네. 봉제인 공제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자, 그래서 요즘 코로나19로 무척 힘든 이 봉제인들, 이 봉제업체들이 이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것을 제작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방직목 만드는 업체입니다. 사행식이라고 바이러스가 침투 안 되고 그런 제품입니다. 대구에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었을 때 업체에 좀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제품이 만들게 됐습니다. 라인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방호복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새로 다 갖춘 거예요, 그냥. 방진복 초창기에 재단을 한 거예요, 재단. 지금 이 방호복은 한쪽이 코팅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중량이 꽤 많이 나가요. 보통 500m씩 말려 있는데 키로에 한 노래 한 60kg씩 나가요. 그게 이제 저희들은 자동 연단기에다가 이 원단 자체를 올리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무게감이. 지금 시국인 만큼 크나큰 저희들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원단 발주 놓고 또 원단을 부직포로 또 가공을 하고 또 제작하기까지가 한 달 걸려요. 봉제에서 만드는 시간은 하루만 하면 만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원단 내고 원단을 다시 가공을 하고 만드는 과정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병원에서 이거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들이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저들은 묵묵히 방호복만 더 이거보다 더 기능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둘이서 하고 그전에는 보통 서너 사람 더 같이 일을 했었죠. 그래서 근데 요즘에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이 없어가지고 매출 줄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일을 그냥 못한 거지. 마스크 아니면은 아예 일이 없었어요. 마스크를 중간중간에 좀 해서 좀 한 거지. 그 이후에 옷은 지금 많이 안 했어요. 몇 가지 했나? 한 두세 가지 했나? 응. 그거밖에 못했어요. 정부에서 소상공인들 대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출을 했어요. 그거 하니까 일단은 그래도 뭐 나중에 갚을 돈이라도 일단은 통장에 넣어놓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줬으면은 지금 글쎄 킵서비스라도 했을까 내가.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저기를 했어도 이게 항상 쓰는 돈은 항상 그 달에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금방 바닥이 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은 그게 걱정이죠. 이제 그 재정을 메꿔놔야지 이제 우리가 겨울도 갈 수 있고 내년도 갈 수 있는 거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이제 정말로 이제 공장도 문을 닫아야 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는 이렇게 버텨가지고 겨울 일을 좀 하려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겨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길게 가지 않을까 그게 많이 걱정되죠.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이 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예, 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명곡 사계 노래는 경쾌하지만 정말 거기서 일하는 우리 봉제동 삶은 굉장히 지금 심란하신 것 같습니다. 지회장님, 그나마 방호복도 만들고 마스크도 만드는 게 나왔는데 여기는 조금 사정이 나아진 거예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요즘 방호복 마스크에서 일감이 좀 나아졌다 이런 말씀들 간혹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 방호복이나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의 양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기 종류라고 해가지고 그 여성 숙녀복이나 남성복, 자켓, 외투 종류 하는 데서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가 그래요? 일단 안 돼 있고. 예. 그리고 방금 나오셨던 분 화면에 봤다시피 지금 이걸 만들고 계시거든요. 네, 마스크 예. 요즘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이게 네오플레인 해가지고 이게 지금 처음 단가 마스크 부족했을 당시에는 이게 80원에서 100원까지 됐었거든요. 노인 단가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 만들 때 이걸 80원. 박아서 실밥 따서 정리하는 그 공님을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한 25원 정도 합니다. 하나 만드시는데 예, 25원이요? 25원. 이건 너무 충격적입니다. 25원에서 많이 지면 30원, 35원까지도 하는데 지금은 방금 보셨다시피 일이 없어서 노는이 한다고 해서 지금 이것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거 하나 가격이 몇천 원 하는데. 그러니까 몇천 원에 팔리는데 역시 우리 예전에 구두 노동자들 네,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몇십만 원 하는 거에 막 6, 7천 원 받고 있다고 들었을 때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네요. 네. 20원, 30원이라니. 지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방호복을 만드는 업체는 그래도 좀 공장 규모가 좀 되는 공장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크더라고요. 예. 일반 5인, 10인 미만 사업장 공장 자체가 저걸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돼서 재단판 넓이도 다르고 네. 그다음에 공장 평수도 어느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저기서 재단을 해서 하청을 주는 경우는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이 하겠죠. 예. 대신에 지금 초반에 공급이 좀 딸렸을 때 공님이 4,000원대 후반대에 재단에서 만들어서 나가는데 그 공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3,000원 초반대까지도 하고 있답니다. 3,100원, 3,200원 하고 있다. 방호복도? 예, 그렇습니다. 야, 나 오늘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알면서 네. 관심도 하고 또 함께 분노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이제 봉제인 부부 두 분 선생님, 재정이 지금 딸린다. 예, 예. 겨우 지금 버티고 있다 했는데,
소상공인 대출 받아서 겨우 숨통은 튀었다는데요. 어떻게 소상공인 대출은 조금 많이들 받았고 좀 도움이 됐나요? 그 1.5%짜리 대출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여건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사업자도 돼 있으시고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 있고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분들만 가능한 거예요. 대체적으로 종사자들이 그 컴퓨터 활용도가 되게 낮습니다. 낮다 보니 누군가가 뉴스라든가 이런 데 정보를 자기가 받아서 이걸 알아보고 이렇게 신청하는 상태까지 가는 게 가장 힘듭니다. 물론 협회나 조합에서 이런 신청을 좀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저희 주변 종사자들 중에서 보면 다 받았다 안 받았다 비율을 벌치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간혹 지금 이렇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서 저렇게 1,000만 원, 뭐 2천만 원 이렇게 자금이 엄청 도움이 되겠죠. 방금 뭐 겨울 일을 대비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겨울 일이라고 하는 게 8월 초부터는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행스럽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은 더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렇군요. 이 봉제 업체 분들이 워낙 이 영세하시다 보니까 더욱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봉제 업체들의 규모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누실게요. 자, 한국의류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요. 이 4인 이하 업체가 75%고요. 그래서 5인에서 9인 이하 업체는 13.8%, 그리고 10인 이하 봉제 업체가 88.8%. 그러니까 대부분 이 소규모 업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장님, 이 프리랜서와 영세 사업자분들 이번에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을 하셨나요? 어떤가요? 그 부분도 좀 제가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제 주위에서 6월 초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이 됐거든요. 됐는데 또 고용 관련돼 가지고 4대보험 증빙이 전혀 안 됩니다. 봉제는. 4대보험 가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고용보험이라든가 이걸 증빙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으며 어떤 일을 어떻게 했냐는 걸 증빙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작년 3, 4월 대비해가지고 올해 3, 4월 대비해서 자기 소득 감소본을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정을 받는데 봉제 그 특성상 객공 위주에 계신 분들은 작년 3, 4월에 있었던 공장을 올해 3, 4월에 있질 않아요. 자주 옮기다 보니까. 객공이란 걸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해주신다면. 객공은 개수임금제입니다. 제가 양복을 한 발 만드는데 단가에 정해져서 그 장수만큼의 임금을 하나 만드는 당으로 이렇게 임금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회에서 추진하기를 서울 도심 제조업 연속회의라고 해가지고 주원리, 재화, 봉제, 인쇄 이 네 단위가 그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통해서 노동이력 증빙 완화를 좀 저희가 많이 요구를 강력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완화됐어요. 이번 코로나 고용안전지원금은 좀 완화가 됐는데 그러면은 고용주고 사업주가 그냥 그걸 인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작년에 일을 했고 어느 정도 소득 감소분이 됐다는 걸 인정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일단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나마도 현장에서 받아들일 때 막연한 불안감들이 계십니다. 특히 사업주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뭐 세금을 탈세를 해서 이런 문제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냥 막연한 불안감, 내가 이걸 사인을 함으로 해서 어떤 세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고용안정지원금이 소득이 25% 줄어든 거, 매출이 맞습니다. 25% 줄어든 걸 이제 증빙해야 되고 일한 걸 증빙해야 되니까 계속 제도 개선을 촉구해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봉제 노동자 굉장히 이제 이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 이제 저희가 알게 됐는데요. 근데 전태인 열사가 지금 사망한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근무 환경이 변한 게 없다라니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 봉제 노동자의 근무 환경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렇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4대 보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뭐 국민보험과 건강보험 같은 전 국민들이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것들인데 노동자들에게 특화된 그 사회 보장 시스템, 그러니까 사회 안정망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지 않습니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자에 특수한데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나왔다시피 이 봉제 노동자들의 한 70% 정도가 객공이에요. 이 객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업장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장당으로 자기 이제 그 보수를 받아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노동자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노동자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예.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도 뭐 다락방 또는 뭐 지하 2층에서 일들 많이 하는데 뭐 이 섬유 먼지가 막 날리고 해서 되게 작업 환경이 열악합니다. 환기도 잘 안 되는 상태인데 당연히 뭐 근골격계라든지 폐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산재보험이 안 됐으니까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이 개인들이 다 해결해야 되는데 뭐 개인 보험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서 뭐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입을 하긴 하지만 그게 이 봉제 산업의 이 고유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질병들은 현재로서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이죠. 네. 예, 이렇게 저희가 계속 조명을 하면서 네. 개선을 촉구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다 개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니까 개꽁이라는 게 뭔가 손님처럼 와서 일하는 노동자 뭐 이런 한자식으로 이런 느낌인가요? 네. 노동자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일종의 그 뜨내기 개인 사업자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총장님. 예. 손님으로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장과 근로계약 관계를 우리가 말하는 노동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그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봉제업은 그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노동자 하는 뭐 물건이 잘 안 팔린다 하더라도 뭐 그렇다도 월급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월급을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수기 때는 아예 수입 자체가 제로입니다. 제로. 완전 뚝 끊기겠네요. 예,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성수기 때 그나마 짧은 성수기 때 돈을 좀 벌어서 비수기 때 살아가야 되는데 특히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성수기 때도 일을 못하고 이제 비수기가 하고 왔는데 비수기 때도 일을 못하니까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그야말로 완전히 뭐랄까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네요. 빈민 상태가 돼버리는 네,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꽁을 조금 우리가 풀어 설명하면 방금 이제 제도적인 게 있고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들은 단어로 재단사, 그다음에 봉제사, 미싱사, 옛날 전태일 열사에 나온 그다음에 아이롱사, 마도매, 시다, 이렇게 시다는 이제 보조를 아이롱사나 마도매는 뭐예요? 간단하게 이게 아이롱사는 시야계사라고 보통 봉제 용어가 좀 일본 용어가 좀 많죠. 그쵸, 이게 일본에서 옷을 다 만든 상태에서 시장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 다림질을 하는 사람을 아이롱사. 그리고 마도매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자켓이라든가 손바느질을 할 수 있는 옷들이 또 있거든요. 그걸 손바느질을 하시는 분들을 마도매라고 하고요. 마도매.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 잠깐 하신 것 중에 개꽁도 있지만은 그것도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중에 하나가 일당제가 또 요즘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일당제? 개꽁은 그래도 사업자하고 어떤 정석적인 고용 계약을 맺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사업 특정 출근하는 업체가 있어서 본인이 거기서 개수임금제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일당제는 말 그대로 일당입니다. 그냥 하루 나가서 본인 일하는 거 얼마, 이틀 일하면 얼마, 그날 일당을 받는다 일당인데 이게 그 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걸 좀 대변하고 있다. 너무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니. 네,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회장님, 아까 그 마스크 하나 이렇게 봉제하는데 25원이라고 하셨어요. 저 마스크 가격이 사실 몇천 원 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공임 단가 저희가 너무 충격적인데 지금 봉제 공임이 수년째 제자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평소 때는 원래 이 자켓 이런 걸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봉제 공임이 이 어느 정도이고 또 수입이 얼마나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적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이제 자켓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켓 미싱사입니다. 제가 한 벌 먼저 집사람들 같이 그 하청을 해서 만든 옷을 말을 하는데 90년대 후반대가 그 자켓 공임이 얼마였냐면은 4,800원에서 5,300원 정도 됐습니다. 네, 4,800원. 근데 그게 IMF 바로 전에 97년대 이게 얼마였냐면은 7,3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한 7년 사이에 한 1, 2천의 임금 좀 효과가 있었겠죠. 지금 그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8,5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합니다. 20몇 년이 지났는데 23년이 딱 지난 동안. 그럼 1,000원 정도, 1,500원 정도. 1,500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1,500원 정도. 명목 임금은 좀 오른 듯 보이지만 실질 임금은 완전히 하락했다고. 물가 인상 그 사이에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거잖아요. 노동의 질로 이렇게 찍어보면은 그 당시에 제가 집사람이랑 처음에 기술을 배워서 그 숭룡목이나 오야가 돼서 일을 처음 시작했을 텐데
그때 8시 반에 출근해서 보통 8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도 그 부부가 같이 열심히 일을 하면 생활임금이 될 정도에서 했는데 그게 IMF 이후부터 이렇게 국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한 방에 1,000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떨어진 임금을 보존하려면 저희들도 자녀도 낳고 생활도 하고 집세도 내고 이렇게 생활을 꾸려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 임금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작업하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저희 종사하시는 분들 일이 없네 하지만은 그래도 반짝 성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새벽 6시에 출근합니다. 마익 공장 종사하시는 분들은 6시에 출근해서 보통 9시,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일이 있을 때는. 새벽 6시에 나가셔서 그렇습니다. 밤 9시까지요? 예, 이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 일감은 자꾸 줄어드는데 그 나머지 일감으로 우리 그 같은 종사자들끼리 그냥 서로 한 장이라도 더 하겠다는 이런 이게 좀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계속 앞당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의 6시면 다 출근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도 더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회장님 그 사무실 그 작업장 맞습니다. 갔을 때 예, 예. 정말 그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에서 보는 시원한 맵시 있는 양복 자켓이었잖아요. 그거 막 10만 원 안팎에 팔리잖아요. 현장에서는. 예, 거의 한 뭐, 9만 원 그러니까요. 후반대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10,000원 정도 못 받는다.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문제도 지적해 주시고 물가 오르는 것보다 지금 공임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아니, 후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르고 안 오르고 원인이 왜 이야기가 그럴까? 그러니까 이유가, 경쟁이 네. 격화된 것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예. 조금 더 설명이. 그러면 그 경쟁이라는 게 일단 그 저임금으로 평가된 그 동남아 요즘은 중국도 비싸다 해가지고 예. 네. 뭐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예. 베트남 이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물량이 좀 그 외국에서 좀 수입이 됩니다. 그만큼 그 줄어든 물량을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가지다 보니 일감 경쟁이 사업주들 인가공비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오르지 않는 인가공 자체로도 서로 경쟁들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있으면은 뭐 B, C, D 이런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옷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을 놀릴 수는 없습니다. 놀리면 본인이 그냥 손 놓고 노는 것보다 그래도 경쟁에서 좀 자기가 이익감을 따와서 해야겠다는 걸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인가공이 오를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종사자들 내에서도 그 저평가된 인가공을 이렇게 수주를 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공임이 떨어졌다 한들 그걸 시간으로 이렇게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메운다고 봐야 되죠. 더 일을 늘려서 단가가 그렇죠. 떨어지니까 일을 늘려서 수입을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것도 어느 경우도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그래도 일이 좀 있어요. 뭐 좋은 공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장수를 빼는 공장이 있으면은 본인이 놀고 있어요. 놀고 있으면은 그 일감을 뺏어오는 노력들을 또 서로 합니다. 아, 우리한테 좀 주라. 예, 맞습니다. 예, 예. 똑같은 샘플을 만들어서 공임을 깎아서 가는 경우도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예, 예. 네.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이 봉제 노동자분들 정말 그 시대가 흐를수록 세상은 진보한다는데 이분들의 이 근무 환경은 정말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봉제업체의 시름이 정말 점차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 긴급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들, 네, 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그때는 하루 3끼만 먹여주면 어느 집에 나가서 일을 할 그런 처지였죠. 근데 굉장히 힘들게 그 양복점을 지인 소개를 받아가지고 양복점에 취직을 했는데 이제 키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함성 문짝을 6개를 닫는 그 양복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닫을 수만 있다면 밥 3끼는 먹여주겠다 해가지고 밤에 모르게 가가지고 그 문을 몇 번 들었다 놨다 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오라는 날짜에 가서 그 닫는 연습을 했더니 힘들겠지만 겨우 밥은 먹여주겠다 해서 이 바느질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그게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장사는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바깥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옷을 안 사 입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매출이 떨어지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내나 이제 해외 바이어들이 안 들어오니까 역시 마찬가지인데. (10년) (15년) 7, 8년 이상씩 같이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낼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가라 소리도 못하고 있으라 소리도 못하고. 그거 가지고 직원들 봉급 못 줬던 거 겨우 한 뭐 70% 나눠주고 나머지 또 허덕이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집사람 울며 불며 어떻게 해서 또 만들어다가 해결을 했죠. 2달 동안 돈을 못 주다가. 이게 그 사업비 신청서예요? 네, 지금 맞습니다. 오늘 가시는 거? 오늘 이제 가서 이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푸라기 잡는 기분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걸 받게 되면은 뭐 많이 도움이 되겠죠. 얼마나도 지금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다음 1,000만 원이라도 가지고 사업하는데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예. 봉제업 그 종사자 평균 나이가 55세라고 얘기할 만큼 이 봉제 근로자가 굉장히 고령화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 봉지 산업이 좀 이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봉제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서울시는 재작년에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로 이 봉제 수제화 등 이 도심 제조업의 제도약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정부에서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무총장님, 이 코로나19 이후로 제조업에 대한 또 다른 뭐 대책 이런 게 나왔나요? 지금 제대로 된 대책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관심이 있는지조차도 좀 네. 의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의 도심 제조업이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뭐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 봉제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한 10만 명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들 보면 이 도심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화된 지구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심 제조업을 상당히 강조해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지금 별다른 뾰족한 대책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이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연령이 한 55세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더라면
그러니까 이 지금 동대문 그 패션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패션 의류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정책들을 내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만들어낼 사람들이 없어지면 이게 다 사실 사상 누각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봉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뭐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제대로 그러니까 대우가 없으니까. 대우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20원 알고 받고 있고. 누가 오겠어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면 되지 않겠냐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국 이 봉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손기술은 세계 인류 수준입니다. 지금 한 하루에 그러니까 디자인이 다른 5가지 종류를 수십 장씩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한 사람이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의 패스트 패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사실 이 봉제 노동자들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노하우, 기술. 근데 이 기술들이 전수가 되지 않고 그냥 다 사장된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자연적으로 그 나이가 들어서 고령이 돼서 은퇴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정도를 넘어서 한국의 이 패션 의류 산업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태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뭐 의상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을 배우는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이 그 이 제조과 이 패션 디자인이 같이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유통 쪽으로 다 빠져요. 유통 쪽으로 빠지면서 패스트 패션 중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유독 왜 이렇게 손기술이 있는데 한국에서만큼은 이 의류에서 한류가 안 나타날까. 엄청난 손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한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는데 대단히 시장 중심을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 가치 사슬을 본다면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 제조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각의 전환이 지금 상당히 필요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무 유통 중심으로만 가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 시내 봉제, 인쇄, 재화, 주얼리 이렇게 4대 제조업은 지금 완전히 고사 직전인 것 같은데요. 진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봉제인 또 봉제 노조 입장에서 제일 시급한 게 뭐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일단 노동인력 증빙 관련해서 그 어떤 복지 이런 혜택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 상태다. 그 좀 가장 좀 시급하게 좀 이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 이분들한테 본인들 보고 알아서 해라.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노동인력 증빙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강구를 할 때 뭐 전국민 고용보험공제 같은 거 했으면 되게 좋겠죠. 그나마 안 된다면은 어떤 그 노동공제를 통해서 뭐 노동인력 증빙을 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 발급을 정부에서 하든가 아니면 그만 안 되면은 제 노동조합에서 그걸 증빙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좀 고민들에 대해서 너무 편한 행정만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 그런 고민들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이력이 증명 안 되면 전국민 고용보험에도 힘들죠, 못하죠. 지금 않을 거 아니고 맞아요. 노동이 확인돼야 맞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건데. 아니면 좀 더 나아간다면 노동계좌제까지도 좀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도 만나시잖아요. 박원시장이랑 만나서 뭐 촉구도 하고 호소도 하신 거라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작년에 저희 박원순 시장님 뵀을 때 차담회를 가졌을 때 박원 시장도 어느 정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노동조합, 봉제의 노동조합을 물어보면서 누구랑 교섭을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분명히 말을 할 때 교섭 상대가 없는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이다. 뭐 사업주도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데 교섭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박원순 시장께서 하시는 말이 그럼 서울시와 교섭도 하고 협의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청책 토론회를 원래 작년에 이렇게 추진하기로 됐었는데 좀 미뤄지면서 지금 코로나 전국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연기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좀 주장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시에서 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어떤 그 협회나 조합 위주의 편한 행정을 했다고 치면은 그 당사자가 다수인 당사자 목소리를 같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게 어떤 책임 있는 사업자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종사자 단체라든가 서울시가 상시적으로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정부나 서울시의 사용자로서의 노력, 그 산업을 주관하는 이들로서의 노력을 다시 한번 같이 촉구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무총장님, 저희 창신동 정말 이 봉제거리 꼭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봉제업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 파리, 이탈리아 밀라노, 그 뉴욕의 이 패션 의류 특화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제조업과 지리적으로 밀접한 지역의 패션 디자인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유수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과 이 제조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손기술이 좋은 이 봉제 집적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봉제인 그러니까 지회를 만들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전통적인 노사 간의 어떤 뭐 갈등을 해결한다 이런 쪽이 아니고요. 정말 이 봉제 산업을 어떻게 같이 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봉제 사업자지만 10인 미만의 그 사업장의 사업주도 봉제인 지회,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봉제인 공제회를 만든 것도 우리는 같은 한 몸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이제 만들었고, 저희들 또 뭐 이 봉제인 지회에서 그 전태일 여사 돌아가신 50년이 됐습니다만 테일 피복을 다시 만들자. 정말 모범업체. 네, 그러니까 테일 피복. 예. 이 손기술들을 그러니까 한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손기술들을 살려내면서도 그 속에서 적정한 임금, 단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만족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옷들도 정말 그 세계적으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회사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의식들을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서울에 있는 이 도심 제조 같은 경우는 서로 네트워킹만 제대로 되면 아주 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들을 못 해왔던 거죠. 그럼 봉제인 스스로 왜 그런 노력 못 해왔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조그만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만 같이 결합된다 한다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훌륭한 도심 제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게 바로 이제 봉제인 지회, 봉제인 공제회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녕 말씀드리니까 희망이 막 느껴졌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꾸몄던 테일 피복 같은 회사를 중심으로 제조업하고 디자인이 결합돼가지고 메이드 인 평화시장, 메이드 인 창신동으로 세계를 한번 나가보자.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말씀만 들어도. 서울시장님도 그러니까 메이드 인 서울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메이드 인 서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봉제업체 얼마나 열악한지 얘기 나눠봤고 또 대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정말 얼마나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 손재주도 뛰어나고 끼도 많습니까? 네, 한 번 더 이 봉제업계로 인해서 이 한류 열풍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나중에 또 저희가 계속 이슈 추적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바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이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고요. 이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요 이슈도 저희가 계속 또 부동산 문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전태일 열사 분신 호소 50주년 정말 전태일 열사의 호소가 우리 사회에 노동 존중으로 또 일하는 모든 분들의 행복과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TV인생연구소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좋았어요. 예, 저희 좋아가지고 3일 연속으로 끝마치려니까 너무 아쉽네요. 네, 두 분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너무 더 들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아쉽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20분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TV 인생 연구소입니다. 연구소입니다.